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단어는 6단원입니다. 6단원은 전기죠, 전기. 전기는 크게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 여기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기는 크게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전류, 전압, 저항,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6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바로 이 3가지 것들입니다. 특히 이 저항 파트를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계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계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 에너지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류하고 전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전류하고 전압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인 게 중요합니다. 개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파트, 다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때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류와 전압 공부하고 난 뒤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항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거죠. ohm의 법칙.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전류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가 무엇이냐? 전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문장에 적혀 있습니다. 전하가 움직여. 전하가 움직여. 여러분도 이미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힘의 종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 중에 전기력이 있었습니다. 그 전기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전기력에 중요한 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전하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류를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 혹은 마이너스 전하가 움직이는 그런 것을 파악한다 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전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전하입니다. 전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자핵이나 전자가 띠는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결국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이미 공부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왼쪽으로 흐른다. 오른쪽으로 흐른다. 혹은 위로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입니다. 그리고 이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의 양. 이 전하량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류의 세기라고 합니다. 전류의 세기. 즉 다시 얘기해서 전하가 얼마만큼 흘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양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어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암페어. 암페어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인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입니다. 이제
그러면 전하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지금 회로입니다. 회로. 회로를 보게 되면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네요. 지금 스위치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전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하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전자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낼 게 뭐냐면 전자는 무조건 움직인다. 전자는 무조건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전자가 왜 움직이냐면 전자는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여요. 그럼 세상의 모든 건 다 온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마이너스 273도 절대 0도라고 하는 그 기준 이상에 있는 온도에 있을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들은 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 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상온, 즉 온도가 한 기온이 20도씨 되는 정도에서 지금 분자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들도 그냥 막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냐면 움직이긴 다만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얘기입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되면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불규칙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흘러야겠죠? 지금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위치를 눌렀죠.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른다. 근데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된다. 이게 바로 전류의 방향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선 속에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전선 내부의 전자들이 전지의 플러스 극적으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 얘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게 전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는 원자 핵이고 마이너스 전하는 전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다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반면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러면 왜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전자를 발견하게 된 시기는 1897년 톰슨이 발견했습니다.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전기의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냐?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1600년대부터 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라이덴병이니 뭐니 뭐 이렇게 볼타 전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전기의 흐름인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자 이렇게 정한 것 뿐입니다. 그냥 약속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되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해서 움직이는 거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에요.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동하는 것 뿐이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들끼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전류였습니다.